작년에 이제 미군들이 다 철수하고 2018년도에 철수 다 완료되면서 용산 민족공원 개발 얘기는 이미 확정이 돼서 지금 준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작년 이맘때 7월 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서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겠다. 그러면서 시장이 들끓었습니다. 용산 마스터 플랜만 얘기했어도 크게 어려움 없이 좀 나갈 수 있었었는데 같이 여의도를 끼면서 결국 벽에 부딪혔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8년도 12월 연말까지 수정 보완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12월 달에 오히려 용산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지 않고 강남의 국제업무단지인 강남 GBC 착공 허가를 내줬습니다. 본인이 그토록 강남과 광북의 균형 발전을 선거 공약으로 부동산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강남은 착공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강북은 언제 될 것인가? 오히려 2019년도 연초에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며 결국은 상반기 내 발표는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발표가 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용트림은 결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구나.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용산 개발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요. 용산 한복판을 놓고 볼 때 주변이 계속해서 변화의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야심작이다. 이런 좀 언론 보도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항상 시장 논리로 부동산의 시장 원리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타이틀이 붙더라고요. 모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났습니다. 박원순의 야심작이다. 효창공원을 백룡공원으로 만들겠다. 자, 그러면 민족공원도 개발되는데 효창공원도 개발되면 그 중간에 끼어있는 청파동이나 이런 일대는 좀 더 부동산의 커다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연내 기본계획 수립해서 2024년도에 완공을 한다. 그 공원 일대가 대단히 좋아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관광 명소가 또 될 것이라고 기대되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러한 공원들을 여러 가지 그 문화재로 만들고 또 독립기념공원으로 더 조성을 해서 더 좋게 만들다는 거죠. 자, 그러시면 조그맣게 보입니다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용산민족공원을 가운데 두고 동편과 서편으로 나눴을 때 또다시 이쪽에 또 다른 효창공원이 백룡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말 그대로 이쪽 서쪽 편에 있는 청파동이라든가 원효동 쪽은 대단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호재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용산민족공원은요. 작년에 발표된 이후로 버스 투어를 갖다가 용산기지 버스 투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끝났고 10여 차례가 넘게 끝났는데 요 공원 안에서 용산공원 갤러리를 만들어서 제가 검은색으로 칠한 이 안을 계속해서 투어를 하면서 많은 그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2030년 이전까지 이러한 모든 마스터 플랜을 완성시켜서 마치 뉴욕에 있는 맨하튼에 있는 센트럴 파크처럼 멋지게 이렇게 다 종원을 해서 조성을 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전 세계 관광 명소화시키겠다라는 야심찬 개발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양측의 공원이 다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 숲세권이 되는 거죠. 민족공원도 있고 효창공원, 백룡공원도 있고 그 한복판에 있는 용산 이 지금 상업부지를 무려 37만 9,946제곱미터 한 11만 평이 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땅을 바로 7월 달부터 이제 환경정화 운동을 한다. 환경정화 개발을 하게 되면 2022년까지 하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무려 100억, 200억도 아닌 1,834억. 1,83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왜 이 땅을 환경정화 개발 사업을 시작할까요?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개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이 때문에도 용산은 개발된다고 많은 분들이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버려진 땅, 그냥 풀이나 자라고 있는 땅, 누가 그걸 개발을 할까? 이런 의구심과 의문점을 많이 했습니다만 바로 환경정화 이 작업이 7월 달, 이번 달부터 시작되면서 여러분은 더 주목하셔야 된다. 빠르면 하반기고 늦어도 빠른 시간 내 용산의 프로젝트에 관련된 마스터 플랜은 발표가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한 바로 용산역 뒤에 앞에 있는 서울역 붙어 있는 거죠. 사실 국제업무단지 강북의 국제업무단지는 서울역부터 용산을 어우르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무려 1조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비용을
해가면서 이것도 7월 달에 또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한화그룹과 롯데그룹이 주도한 최근에 롯데그룹이 무려 2천억 원을 더 써내서 아마 우선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발표가 곧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7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또한 용산 작년에 그 역 앞에 있는 지하광장 상가 조성은 이미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프로젝트를 땄고요. 이제 착공만 남아 있습니다. 자, 서울역, 용산역 모두 다 착공이 됐고 거기에 지금 서울역 주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쇼핑 관광 명소가 돼서 인천에서부터 바로 외국인들이 40분 만에 다이렉트로 와서 서울역에서 이런 쇼핑과 관광과 컨퍼런스 회의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강남 코엑스 5배 크기의 강북 코엑스를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역과 용산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주변들의 지금 개발 이슈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 위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딱 가운데 있는 용산국제문단지 지금 환경정화 시작을 했는데요. 이 개발 사업 프로젝트를 보시면 동쪽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나인원 한남 이번 가을부터 입주 시작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잘 지었고 또 이쪽에 그 많은 수요자들이 지금 몰려 있죠. 예, 한남 뉴타운 상구역, 2, 4, 5구역 모두 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동부 이촌동 삽입 아파트 개발되어 있고 또 개발되어지는 이슈 지금 재건축 진행 중에 있고요. 민족공원 개발은 이미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또 왼쪽에 보면 현대자동차 48층 복합 개발 지금 또 준비하고 있고요. 서부 이촌동 3호 아파트 이미 재건축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용산 전자상가는 도시재생화해서 또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이쪽에 또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 남쪽에는 백년대교 보행로가 2021년 6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노들섬을 중심으로 한강대교 윗단에 보행로를 설치해서 또 노들섬과 용산을 연결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미국의 또 브루클린 브릿지처럼 예, 한강을 가로질러서 예,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될 거라는 것. 그렇게 되면 바로 이 화면인 거죠. 예, 남산, 용산 민족공원, 그다음에 노들섬까지 용산역부터 서울역까지는 보행로 구간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정말 보행로와 공원이 이렇게 어우러진 곳은 정말로 대단한 예, 역작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좋은 거고요. 국가적으로도 관광 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서울로는 예, 서울로라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미 이걸 만들어 놨죠. 그래서 다 연결을 하려고 지금 하나의 포석을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엔 지금 서울역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용산역 지하 개발 마스터 플랜이 지금 임박해서 이게 발표가 되면 서울역부터 용산까지 쭉 아우르는 그 개발이 시작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 이외에도 사실 개발 호재는 너무나 많죠. 신분당선이 용산에서 서울역까지 지금 또 이어질 것이고 신분당선 이외에도 뭐 청파동 재개발 이슈라든가 GTX B 노선 통과라든가 아까처럼 이태원 국제관광 특구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개발 호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씩 모두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예, 그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분은 예, 용산구청장이시죠? 예, 성장현 구청장인데 물론 4선이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인터뷰를 최근에도 많이 하시고 기자들과 여러 번 간담회도 하시고 그 언론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용산을 세계 중심으로 만드는 게 나의 운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용산을 동아시아의 핵심 전략 기지로 만들겠다.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만들겠다. 두 분 다 대단한 자기의 운명처럼 자기의 어떤 과제처럼 엄청난 미션으로 생각하시고 일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나 용산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는 식으로 또 여러 가지 푸시를 하시기도 하고 언론 인터뷰나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눈치 보지 말고 발표를 하라고 압박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본인 용산구청장이시기 때문에 서울시나 국토부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이런 또 언론을 통해서 이런 걸 좀 노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전벽해가 일어날 것이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도 지난번 발표해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정 남아있는 2022년까지 용산을 동아시아의 핵심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천억을 투자해서 용산 전자상가 일대와 용산을 바로 하겠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정화 작업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동서남북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안 될 수가 없다. 이미 여러 가지 개발들은 주변에서부터 일어나고 있고 환경정화를 통해서 개발 준비를 이제 마무리 단계로 발표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지금 규제 일변도입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책 제목이기도 하고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결코 규제가 시장을 억누를 수 없다. 오히려 풍선 효과처럼 더 폭등하게 만들 뿐이다. 여러분, 상반기에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으셨더라도 더 늦기 전에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옮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현명한 판단, 그 투자의 조언을 드리는데 항상 제가 옆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